관세음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바른 깨달음의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구현을 그 창건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들으시면 큰 공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좀 구독해 주시고 주위에 구독 권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서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지인능해입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다. 지인능해,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다. 잘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거참 귀신 고칼로르시네입니다. 거참 귀신 고칼로르시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여기에 직접 관계되는 재미나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 아직은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검실은 좋았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틈만 나면 성황당에 나가 한 명의 자식만이라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수년을 그랬지만 별 소식이 없자 부인은 집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진 산꼭대기 삼신당까지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거기서 철야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삼신할머니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너의 기도 정성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아들 하나를 점지해 주노니 내일 아침 집으로 가는 길에 여기서 오리점 밖에 있는 큰 느릅나무 옆을 살펴보거라. 그곳에 산삼 한 뿌리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캐다가 남편이랑 나누어 먹거라. 부인은 정말 그 다음날 산삼 한 뿌리를 캐게 됩니다. 집에 와서 자초지종 남편에게 말하고 둘이서 그 산삼 뿌리를 나누어 먹었는데 곧바로 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남자 아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잘 자라기는 했지만 글 공부는 취미가 없었습니다. 서당을 보냈지만 18세가 될 때까지 겨우 자기 이름 석자만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자니 종아리는 늘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훈장한테 맞고 아버지한테 매를 맞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활쏘기 등 무술은 남다른 기질도 있고 좋아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그 아들이 부모님 방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모님, 제가 과거 시험을 보려 합니다. 이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는 글 공부와는 담을 쌓은 사람이 아니더냐? 너가 어떻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겠느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글 공부는 못합니다만 활은 잘 쏘지 않습니까? 무과 시험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이에 부부는 걱정이었습니다. 시험장에 설 활과 화살은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이 그 뒤로도 하도 졸라대니 할 수 없이 부부는 논밭을 팔아서 활과 화살을 사주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은 지방공채 과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시험장까지 가려면 중간 지점에서 유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어느 집 대문을 두드리며 좀 쉬어가자고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나와서 보니 건장하고 명석하게 생긴 청년이라 서로 눈치를 주더니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청년이 방을 하나 얻어 바닥에 앉았는데 그 집의 딸이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청년은 밥을 먹고 밥상을 밀쳐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또 들어와서는 미적거리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빨리 나가달라고 종용하였습니다. 한참 후 그 집 딸이
또 과일을 들고 들어와서는 또 나갈 생각을 않고 머뭇거렸습니다. 청년은 이번에는 야단을 쳐서 내보냈습니다. 총각은 내일이 시험이라 온갖 조심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가씨는 첫눈에 그 청년에 반해서 계속 추파를 던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밤 시간이 지나고 청년이 이른 새벽 집을 나서기 위해 방문을 여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집 딸이 문 바로 앞 대청마루 기둥에 목을 매 죽어 있었습니다. 기가 찬 일이었습니다. 청년은 대충 어른들과 대화를 나눈 후 시험을 핑계로 그 집을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하여 가까스로 시간 안에 활쏘기 과거 시험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드디어 청년이 활쏘기에 들어갔습니다. 5발 중 3발이 정가운데 명중하였습니다. 4발째 쏘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화살의 진로를 꺾어버렸습니다. 불합격이었습니다. 청년은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3년을 기다려 시험장에 나타났습니다. 역시 5발 중 먼저 3발은 명중하였으나 이 무슨 일로 4발째 쏘는데 또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화살 진로를 꺾어버렸습니다. 또 불합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화살을 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청년은 3년 후 다시 3번째 도전을 하였습니다. 3번째 시험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이 3년마다 있었기 때문에 세월은 성큼성큼 흘러갔습니다. 결혼도 못하였습니다. 나이 27세에 4번째 도전하였습니다만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발까지는 명중인데 4번째 화살을 쏠 때 또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대사를 그르쳤습니다. 해오던 것은 환속일 뿐이라 나이 30에 다시 5번째 무과 과거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처음 3발은 완전 명중하였습니다. 하지만 4번째 화살을 쏘려는데 트라우마 때문에 시위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시위를 당기려다 말고 땅에 엎드려 땅을 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과거 시험 총감독인 관찰사가 상황을 보니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관찰사가 청년과 잠시 면담을 하면서 활쏘기 무술 솜씨만큼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여 예외 조항으로 시험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미 명중한 그 3개의 화살은 뽑아내고 다시 2발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 쏜 2발이 명중하였습니다. 관찰사가 다가와 잘했다고 어깨를 두들겼습니다. 이때 하늘 허공 중에서 귀신 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참 귀신 곡할 노릇이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귀신 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했습니다. 귀신 곡하는 소리가 진동하고 뒤이어 여인의 원한 맺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저놈을 이겼는데 오늘 졌구나. 하지만 다시 반드시 복수하리다. 그 청년과 관찰사는 무척 놀랐습니다. 며칠 후 관찰사는 관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절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과는 평소 교본이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스님이 관찰사로부터 그 청년의 10수년 전 얘기를 듣고는 특별 천도제를 권유하였습니다. 총 7번의 천도제가 열렸는데 마지막 천도제 날 그 아가씨 영가가 3사람의 꿈에 다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졌다. 내 갈 길을 가겠다. 다 허망하다. 아무튼 집착을 떼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하여
그 총각과 아가씨와의 악연은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악연은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하는 일이 찝찝합니다. 특히 영가와의 악연은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때가 되면, 인연이 되면 영가 천도는 잘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내 입장에서는 문제 없었다 하지만 상대 영가가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백중 같은 천도제 때는 내 생각의 반경 안에 있는 영가들은 다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 참 귀신 고칼 노릇이네. 그냥 재미난 얘기로 듣지 마시고 잘 한번 새겨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지금 각 절마다 백중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매일 꼭 금강경 독송 사경하시길 바랍니다. 절에 못 나오고 집에서 백중제를 동참하실 분들은 저희 자매 채널 BUD 틀어놓고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가 지금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유튜브 불교리아 구독 권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불교리아 구독 권선이 우리 불교 발전, 우리 불교 중흥에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불교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